그러니까 그 질문이 들어왔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은 드렸는데 제가 좀 부연 설명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공유를 드립니다. 일단 질문은 이렇죠. 저희 시골 땅 5평이 옆집 이웃이 10년 넘게 이제 사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뭐 이제 임대차 계약이라는 개념과 이제 도지라는 개념이 같은 것인가? 라는 의문이시죠. 자, 임대차는 뭐 월세라고 알고 있고, 도지는 이제 통상 연 단위로 이렇게 내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잘 안 나온다. 라는 부분이죠. 자, 일단 답변 드린 거는 일단 뭐 도지라고 이제 흔히 그 시골이나 어르신들이 부르는 그런 개념은 그 임대차랑 같은 개념입니다. 예, 답변은 끝났습니다, 여기서. 근데 부연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대차 계약에 대해서. 대차, 이 빌려주고 빌린다는 뜻이죠. 그런 한자어죠. 대차, 빌려주고 빌린다. 자, 대차 계약, 우리 민법은 3가지를 일단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3가지를 규정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금방 말씀하신 그 임대차라는 게 있죠. 이 임은 뭐냐? 이 빌려주고 빌리는 것인데, 임은 뭐냐? 임이라는 것은 그 임료를 준다는 거죠. 그 대가로서의 금전 혹은 그런 유사한 것들을 그 대가로 지불한다. 라는 거죠. 우리 임금, 노동을 제공하고 그로 받는, 그의 대가로 받는 어떤 금전, 이런 것들을 임금이라고 하죠. 그리고 노임, 뭐 그런 말들을 쓰죠. 그 임이라는 것은 그 대가, 즉 빌리는 데서 지불하는 대가를 우리가 임료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임대료, 임차료 뭐 이런 말을 쓰는 거죠. 그 대가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을 임대차 계약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같은 대차인데 빌려주고 빌리는 것인데 이걸 무상으로 한다 라고 하면은 사용대차라고 합니다. 사용대차. 요거는 무상이다, 무상. 요거는 반대로 유상이죠. 유상. 자,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 마지막 하나의 민법이 정하고 있는 대차계약. 요거는 이제 소비대차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돈 빌려주고 은행 가가지고 돈을 빌렸다 라고 하면은 소비대차입니다. 자, 돈을 빌리면요, 그 돈, 빌린 돈 그 만원짜리 1년 번호, 그 번호의 어떤 화폐를 다시 변제하는 게 아니죠. 나중에 다른 같은 가치의 다른 화폐를 변제를 하는 거죠. 그와 같은 형태의 대차 계약을 소비대차라고 합니다. 옛날에 우리가 이웃집 영희 어머님한테 가서 아이고 우리 쌀이 떨어져서 쌀 한 대만 굽시다 라고 하면은 그건 소비대차인 거죠. 그 쌀을 구워 왔으면은 그 쌀은 밥 지어 가지고 다 먹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다 똥이 됐다. 그죠? 그러면은 그걸 변제할 수 없잖아요. 그죠? 이미 먹어서 뭐 이렇게, 그러면은 같은 종류의 쌀 한 대를 다른 쌀을 사서 그렇게 변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소비대차. 자, 소비대차에서 이제 그 목적물이 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종류물이라고 합니다. 종류물. 그 종류로서 하는 것이고, 이런 이제 임대차라든지 사용대차에서 하는 것들은 이제 특정물이죠. 특정물. 내가 시계를 빌려줬으면 그 시계를 그대로 갚는 것이죠. 그리고 토지를 빌려줬으면 그 토지를 그대로 반환받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특정물에 대한 임대차, 사용대차, 이런 계약을 체결을 하는 것이고요. 돈이라든지 쌀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소비대차, 그 종류물, 같은 종류, 같은 품질의, 같은 종류의 물건을 다른 물건으로 변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을 소비대차라고 합니다. 자,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도지,
요거는 임대차랑 같다 그랬죠. 같은 개념이다. 같은 개념인데, 이제 시골에서 흔히 도지라고 하는 것은 그 옛날에 언제냐? 조선시대, 조선 한 중기까지만 해도 우리가 그 소장농들 같은 경우에 자기 땅을, 농지를,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그런 농부들 같은 경우에는 남의 땅을 이제 부쳐 먹는다 그러죠. 부쳐 먹으면은 이제 타조법, 그 지대를 내죠. 그때 이제 흔히 이제 타조법이라고 불렀어요. 타조법. 이 타조법이라는 것은 그 생산량의 그 땅에서 나온 생산량의 통상 2분의 1을 이제 일정 비율을 그 지주한테 갖다 바치는 겁니다. 지료로. 그러니까 생산량에 연동되어 있었다는 거지. 그때 당시에. 이게 뜻하지 않게 또 뭐 역사에 관해서 얘기하는 건데, 뭐 하여튼 그랬다는 거죠. 지주의 어떤 그런 통제를 많이 받게 되겠죠. 생산량이 많아야 지주도 그의 절반을 가져갈 수 있으니, 생산량이 턱없이 낮아진다면 그 지주도 그 지료로 받을 수 있는 대가가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라, 똑바로 해라, 풀 잘 뽑고 시비 잘 하고 물 관리 잘 하고, 이런 어떤 지주의 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죠. 타조법이라는 것은 생산량의 2분의 1을 무조건 수취하는 것으로 지주가, 이런 형태의 계약이었다. 그런데 뭐 여러 가지 배경은 있겠습니다만, 뭐 부재 지주가 많아졌다든지, 뭐 멀리서 이제 통제하기가 곤란해졌다, 혹은 그 관청에서 소유한 어떤 그런 농지들이 그 소작농들한테 소작을 많이 줬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일정 수입을 얻는 게 사실 중요한 거죠. 이거는 이제 흉년이 들면 같이 손해보는 운명 공동체죠. 지주와 소작인 간의 운명 공동체가 된다. 그런데 관청에서 소유한 토지를 이제 소작을 줬다라고 하면은, 관청에서 사실 이제 이런 걸로 해서 통제하는 것보다 일정적으로 수입을 예측 가능하게 그렇게 얻는 것이 좋겠다라는 입장이 있겠죠. 그 다음에 부재지주 같은 경우에는 멀리 떨어져서 내가 이 농민이, 이 소작농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살펴볼 수가 없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이놈이 일을 열심히 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모른다는 거지. 내가 통제를 할 수 없다. 그러면은 차라리 이 생산량이 확연히 줄어드는 것보다, 줄어들 어떤 복불복이죠. 그런 타조법에 의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일정 부분의 땅을 빌려줄 테니 여기서 확실하게 얼마만 내라 라는 게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사정들로 인해서 이제 도조법이라는 형태로 이제 많이 전환이 됩니다. 한 17세기 말부터 뭐 이 무렵 되면 18세기 뭐 이때쯤 되면은 도조법이 상당히 많이 거래 형태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얼마만 내면 되는 거예요. 얼마. 그냥 통상 그때 단위에 평상시에 한 3분의 1 정도 수준 되는 그 정도 수확량에서, 수확량의 3분의 1 정도 되는 그런 수준에서 이제 임료를 정하는 거죠. 임료. 요즘 말하면은 임대료를 정하는 거죠. 그 돈만 주고 만약에 풍년이 들어서 이 소작농이 많이 수확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요 금액만 주면 되는 거예요. 사전에 정해진 금액만 주면 되는 거죠. 그 나머지는 그 잉여 이익은 누가 얻는다? 그 소작농이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도조법의 형태가 많이 등장하게 되었다. 조선 후기죠. 후기로 가면서. 자, 정액만 주고, 일정액만 주고 땅을 빌리는 형태죠. 자, 이렇게 이 도조법에서 얘기하는 그 빌려주는 땅을 이제 도지라고 합니다. 도지라고 이렇게 불렀던 거죠. 이게 현대까지 민간에서 이제 쭉 그 용어들이 전승이 되면서 아직까지도 시골 지역이나 이런 어르신들한테는 이런 도지, 땅을 빌려주는 임대차를
도지 준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통상 이제 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토지. 땅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월 단위로 안 하고요. 이 금액도 사실 크지 않아요. 사실. 주로 농지니까. 농지. 시골 지역의 땅이고 농지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는 월 단위로 안 하고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연 단위로 한 번씩 그 치료를 주고 우리가 도시이라는 계약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런 용어가 아직까지도 쓰이고 있다. 법률적으로 현대적으로 봤을 때는 요거는 임대차 계약이라고 보는 거죠. 전형적인 임대차 계약이죠. 자, 이렇게 설명충에 설명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서 한번 드려봅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